2021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13강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자, 우리가 대표 기출 확인하기 문제 보기 전에요. 우리가 서비스업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 인문지리 부분이라 그래야 되죠? 인구를 포함해 가지고요. 여기를 제대로 풀려면 각 행정구역에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각 행정구역의 인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 다음에 뭐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인구가 100만 명쯤 되는 도시는 앞에서 이미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뭐 전주나 포항이나 김해나 천안이나 청주 이것들도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별로 인구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적어 줄 테니까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그때 한 번씩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도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도는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잠시만요. 우리가 경기도. 자, 경기라고만 적을게요. 자, 경기는 인구가 대략 1,300만 명 정도 된다. 자, 서울이 1,000만 명 정도니까 서울보다도 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순서, 인구 순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행정구역 이웃하고 있는 순서대로 그냥 적어 나갈게요. 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뭐 큰 도시들은 없죠. 그러니까 3대 도시가 원주, 춘천, 강릉 정도인데 인구가 4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봤자 150만 명 정도예요. 1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뭐 강원도랑 비슷해요. 산도 많고 그 다음에 큰 도시는 뭐 없는 편이죠. 그나마 청주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 큰 도시는 없어요. 자, 충청북도가 16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요. 자, 우리가 대전이 광역시로 따로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산업과 인구가 분산되면서 지금은 2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명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전라북도가 있죠. 자, 전라북도는 180만 명 정도. 180만 명 정도. 전라남도도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역시 180만 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영남 지방이 인구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경상북도는 대체로 270만 명 정도인데요. 자, 이건 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구의 인구가 약 250만 명이니까 그냥 얼추 비슷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 뭐 창원도 있고요. 뭐 김해도 있고요. 양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꽤 많아서 경상남도는 330만 명 정도나 돼요. 자, 이것도 부산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겠네요. 부산의 인구는 약 350만 명.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자, 면적은 상당히 좁은 편이지만 대체로 평지가 많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지역이죠. 자, 제주는 70만 명 정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주도를 알아보려면 뭐 농가 수가 가장 적다든지 그다음에 뭐 취업자 수가 제일 적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는 명확하게 표시가 났었죠. 아무튼 자, 도별로 인구 뭐 한 번에 외워지는 건 아니고요. 자, 경기도가 독보적으로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도들은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월등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제주는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감을 잡아도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문제에서는 취업자 수를 제시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그 지역의 인구의 비례예요. 1차 산업, 뭐 2차 산업, 그 다음에 3차 산업 다 더하면 뭐 학생하고 아주 노년층 빼놓고는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인구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뭐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뭐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취업자 수가 여기 50만 명보다도 적은 나가 눈에 띄네요. 자, 여기는 제주죠, 제주. 그 다음에
다하고 라보다 총 취업자 수가 월등히 많은 150만 명이 넘어가는 행정구역이 하나 있죠. 자, 여기는 경상북도예요. 자, 경상북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 가운데 촌락의 성격도 강해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도 높은 편이죠. 가는 경상북도.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제 경북하고 제주를 빼면 이제 울산하고 대전이 남아 있는데, 자, 이제 두 도시는, 이제 광역시는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당연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죠. 광역시니까. 그런데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보다는 라가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건 다가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라가 대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건 2차 산업의 비중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알지 않아도 그냥 취업자 수가 더 많은 라가 대전이고 다가 울산이란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울산은 총 인구가 1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대전은 1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자, 우리 광역시 인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경북은 라 대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아니죠. 대전은 딱히 발달해 있는 제조업은 별로 없고요. 자, 그에 비해서 경북은 포항,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대구에도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2번 나는 제주는 경북보다 지역 내 총 발전량 중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가는 경상북도는 일단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많죠. 울진, 그 다음에 경주에는 월성과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력이나 화력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자, 그에 비해서 제주는 수력 발전 거의 못하죠. 그 다음에 통계는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주도는 대부분 화력 발전이에요. 자, 물론 풍력 발전도 있긴 하겠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제주는 다보다 울산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자, 우리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지역 내의 대기업 중심이고요. 지역 내 그 산업 구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울산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제주는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다는 광역시, 라는 도이다. 라도 대전, 광역시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 중 전문 서비스 업체 수는 나가 가장 많다. 자, 제주의 전문 서비스 업체가 당연히 많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기업 같은 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 자, 경북, 울산, 대전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요. 대전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는 지역 내에서 전문 서비스 업체, 다른 말로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주가 전문 서비스 업체 수가 많지 않다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은 서비스업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자,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죠. 자, 이건 서비스라고 하는 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하는 누가 그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발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음식점이 그냥 평범한 백반집 말고 피자도 먹고 싶고 또는 어떤 이태리의 전통 음식도 먹고 싶고 다양한 어떤 요구가 있어야 그런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누가 그걸 소비하느냐 수요 주체에 따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회 주체 가운데 소비를 담당하는 게 주로 개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업, 그걸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담당하는 게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불러요. 생산자 서비스업. 자, 그런데 가와 나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게 소비자 서비스업이고 어떤 게 생산자 서비스업인지는 뒤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은 주로 개인이 이용하니까 가는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탈공업화 사회가 될수록 금융보험, 사업, 서비스업 등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과 비교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기업 집중도가 높다. 총 사업체 수는 적다. 그 다음에 종사자당 매출액은 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니까 많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건 모두 만족하는 건 A밖에 없네요. 수능 기본 문제. 다음 글의 기업 비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구 증가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줄어들고 자, 1번 동일 조건에서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향상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죠. 자, 이건 자세한 내용은 개념 설명에서 이야기했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추가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 니은 정기시장은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했을 때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매일 시장이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장이 여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대형마트하고요. 리을 전통시장을 비교해보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죠.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촌락 지역에 아직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 무점포 상점하고요. 비읍 물류 보관 및 창고업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리을은 전통시장은 미음 무점포 상점보다 택배 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건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비읍의 기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다. 자, 물류 보관 및 창고업은 그냥 넓은 창고, 그다음 뭐 터가 필요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면 이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더 많아요. 물론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서울이랑 가깝고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 자, 그래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자, 그래프는 두 소매업태의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임. 자, 우리가 백화점은 아무래도 인구 분포하고 뭐 밀접한 관련은 있겠지만 촌락 지역보다는 뭐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있겠죠. 서울에는 진짜 백화점이 많이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편의점은 그냥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해요.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도 편의점, 슈퍼마켓은 대부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서울에서 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면은 서울은 약 20%. 자, 서울에 5천만 명 중에 약 1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서울보다도 비중이 높아요. 자, 그래서 가가 백화점이고요. 100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편의점이 되겠네요. 편의점. 자, 그래서 나와 비교한 가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백화점의 특성을 고르면은요.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은 높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다.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는 건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1인당 구매 빈도. 뭐 백화점은 자주 가진 않죠.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자주 가지만요. 자, 그래서 이건 낮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A가 남네요. 정답은 1번. 다음 3번. 그래프는 소매업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뭐 무점포 소매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다른 거 볼 것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백화점을 먼저 볼게요. 자, 다는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일단 편의점이나 또는 슈퍼마켓하고 비교를 하면 그 수가 굉장히 적죠. 하지만 백화점 하나당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고요. 하나당 종사자 수. 그 다음에 하나당 매출액, 판매액은 당연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보다도 월등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비해서 숫자가 비율이 더 낮은 다는 사업체 수가 될 거고요. 백화점은 정말 몇 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많지만 나보다는 숫자가 더 적은, 그러니까 비율이 더 낮은 가가 종사자 수가 될 거예요. 종사자 수. 그
그 다음에 나가 매출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글의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서비스업은 수요자 유형에 따라서 개인이 이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과, 그냥 소비자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라고만 적을게요. 자, 서비스업 발달 초기에는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자, 이걸 전문 용어로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뭔가를 맡긴다는 뜻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 보기 볼게요. 자, 가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나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여기 왼쪽 걸 봐도 되고요. 꼭 우리가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뭐 범위가 좀 다르니까. 뒤에 나오거라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니은 소비자 서비스업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 나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나는 생산자 서비스업은 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자, 파급은 물결 파자예요. 파랑 파도 할 때 파거든요. 그리고 급은 도착한다,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듯이 어떤 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파급 효과라고 부르는데, 소비자 서비스업은 거의 뭐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다음에 가는 숙박 음식업점, 나는 금융보험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봤더니 서울, 강원, 충남, 울산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가나 다라를 봤더니요. 일단 서울은 두 가지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역 내에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비율이 뭐 아예 없다. 통계에는 그냥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죠. 그 다음에 서울은 당연히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뭐 대도시 지역에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제조업이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의복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첨단 산업 정도. 그래서 서울은 완벽하게 서비스업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서울이에요, 서울. 자, 그래서 가가 서울이 되겠네요. 자, 물론 서울은 A죠, A. 자, 그 다음에 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걸 보고서 이제 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울산이죠. 그리고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지역 내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걸 보고서 나가 울산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울산은 D가 되겠네요. A, D. 정답은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하고 강원도하고 비교해보면, 자, 1차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으니까 이거 보고 구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의 비중이 차이가 좀 나는데, 사실 이건 이 정도 차이 가지고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하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 10%도 안 되는데 이쪽은 20%가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청남도가 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 여기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1차, 2차, 3차 산업 중 하나임. 자, 이거 뭐 가나 다는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죠. 자, 가는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3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율이 줄어든 다는 1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산업화와 함께 이렇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정확히 여기 보니까 8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감소하는 나는 2차 산업이 되겠네요. 자, 참고로 보통 3차 산업의 비중이 60%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탈공업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탈공업화. 자,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화 사회. 자, 1번. 전남은 가보다 다의 비율이 높다. 전남은 3차 산업보다 1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촌락의 성격이 강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북도라 하더라도 1차 산업의 비율은 얼마 안 되고요. 3차 산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 다음에 지역 내 가의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높다.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가 중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토지이다. 자, 이건 다 중심 사회에서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3차 산업이 중심일 때는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우리나라의 시도 중 지역 내 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에요. 제주는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이죠. 자, 제주도는 일단 인구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섬이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기에는 많이 불리하죠. 그 다음 5번. 탈공업화는 산업 구조가 나 2차 산업에서 가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7번. 다음 글의 가, 마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마는 각각 도로,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중 하나임. 자,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에 철도가 등장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철도가 완성이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나 그런 걸 수탈해 가려고 교통이 불편하면 수탈해 갈 수도 없잖아요. 1960년대 이후 경부 고속국도를 시작으로 도로 교통이 발달하여 나는 도로가 되겠네요. 여객과 화물 수송의 중심을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다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권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무역 증가죠. 그래서 해운 교통이 국제 화물 수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국가 간 교류가 중요해짐에 따라 항공교통이 국외 여객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2000년대에는 고속철도가 정확히는 2004년이거든요. 철도가 개통되어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X. 자, 문전 연결성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냥 터미널이나 또는 정거장 수가 더 많은 게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을 얼마만큼 가깝게 연결해 주느냐. 정류장, 터미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더 가깝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철도는 지하철보다 1회 수송 가능 인원수가 많다. 미안해요. 나는 도로죠. 도로는 다 지하철보다 1회 수송 가능 인원수가 당연히 적다. 그 다음에 다는 지하철은 라 해운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이 적다. 그 다음에 라 해운은 마 항공보다 평균 운행 속도가 당연히 느리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마 항공은 가가 철도죠. 철도보다 기종점 비용이 비싸다. 옳은 설명. 정답은 5번. 난 8번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기종점 비용, 주행 비용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도로, 철도, 해운 중 하나임. 자, 운송비 구조를 보면은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늘 일정한 거. 나가 기종점 비용이 되겠네요. 기종점 비용. 그 다음 가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운송비가 증가하잖아요. 주행 비용이 될 거고요. 주행 비용. 자,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항공은 보통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하고요. 기종점 비용 순서를 봤더니 A가 제일 적고요. B, C 순으로 많아지네요. 하지만 주행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빠르기를 보면은 A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요. C가 가장 느리게 증가하죠. 사실 이건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A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B가 철도고요. 그 다음에 C가 해운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자, 1번 터미널 유지비는 가가 아니라 기종점 비용 나고요. 연료비는 주행 비용 가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나는 나가 기종점 비용이죠. 잠깐 이렇게 눈이 좀 안 들어왔어요. 자, 나는 기종점 비용인데 기종점 비용은 도로, 철도, 해운 가운데 C 해운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B 철도, A 도로가 제일 싸죠. 그래서 순서가 C, B, A니까 2번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정시성이 우수하다. 철도는 도로보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성질, 정시성이죠. 철도가 더 우수하죠.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자, B는 철도는 C 해운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이 유리하다. 해운이 가장 유리하죠. 그 다음에 C는 해운은 A 도로보다 가의 증가율이 낮다. 그러니까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거고요. 정답은 3번. 자, 수능 실전 문제.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중 하나임. 자, 명절을 앞두고 가가 대형마트와 나의 많은 고객을 빼앗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뭐 뒤에를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가는 딱 봐도 이제 전통시장이고요. 전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대형마트와 나의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 그랬으니까 온라인 쇼핑이 되겠네요. 자, 뭐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가 아니고 이게 답을 밑에 보면 되겠네요. 자, 전통시장과 비교한 온라인 쇼핑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택배 산업에 끼친 영향은 크다. 그러니까 지금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다. 그럼 저 뒤쪽에 있는 C는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상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은 적다. 그러면 B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건 A만 남으니까 정답은 1번. 2번. 자, 그래프는 소매업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라는 각각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그 다음에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임. 자, 가나 다라 중에요. 자, 사업체 수가 적은 가, 나는 백화점 아니면 대형마트일 텐데 종사자 수는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더 많죠. 자, 백화점은 최고차 중심지로서 이렇게 중심지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적다 보니까 중심지 하나당 종사자 수는 좀 많더라도 중심지 수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대형마트보다는 총 종사자 수는 더 적죠. 자, 그래서 가가 백화점이고요. 나가 대형마트예요. 대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뭐 이것만 보고는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 매출액이 제일 많은 라가 무점포 소매업이에요. 무점포 소매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수가 제일 많은 다가 편의점. 자, 혹시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 자료를 좀 외울 친구들은 편의점이 사업체 수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무점포 소매업이 매출액이 소매업체 중에 가장 많다. 그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자, 가는 나보다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사업체 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나머지 볼게요. 나는 대형마트는 다 편의점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다 편의점은 라 무점포 소매업보다 사업대장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건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하고 그냥 수치 가지고 직접 비교해보면 되죠.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무점포 소매업은 가 백화점보다 물품 구매의 시간적 제약이 당연히 적다. 그 다음 가, 라 중 일일 평균 영업시간은 백화점이 제일 짧은 편이겠네요. 정답은 2번. 3번. 그래프는 도별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 하나이며 A,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임. 서울, 경북, 전남, 제주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일단 가, 나를 먼저 구분을 해보면은요.
수치가 비율이 60%를 다 넘어가고 뭐 80%를 넘어가는 것도 있는 나가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 그 다음에 가는 1차인지 2차인지 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 특별시나 광역시가 나와 있으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도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경상남도가 수치가 꽤 높은 편이죠. 가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전북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게 만약에 1차 산업이라 그런다면 전라북도가 경상남도보다 더 수치가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경상남도가 전라북도보다 더 높으니까 가는 2차 산업 비율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A, B, C, D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B를 보면은요, B를 보면 2차 산업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의 비중도 아주 높아요. 그걸 보고서 경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기. 그 다음에 D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꽤 높은데 2차 산업의 비중이 강원도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 제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D는 제주예요, 제주. 제주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A하고 C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2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 전북하고 사실 성격이 비슷한 게 전남이 되겠죠. 전남. 자, 우리가 전남은 뭐 광양, 여수, 1차 금속,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왠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철소,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또는 뭐 정유 공장, 이건 대기업이 하는 거고요.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자, 그에 비해서 경상북도는요, 포항, 뭐 구미, 그 다음에 뭐 김천, 기타 등등 뭐 섬유공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A부터 D까지 찾아봤어요. 나도 알아봤고요. 자, 정답 한번 볼게요. 1번 A는 경상북도는 B 경기도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B 경기는 C 전남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동차 1등은 경기죠. 2번이 정답이네요. C 전남은 D 제주보다 지역 내 화력 발전량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D 제주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수능 기출문제였던가요? 거기 보면은 대표 기출문제 거기에 보면 작년도 수능에서 제주도의 화력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다가 선택지에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3번이 선택지가 나온 거거든요. 제주는 원자력 없고요. 수력 발전할 수 없고요. 풍력 발전이 있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3번은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전남은 제주보다 지역 내 나니까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자, 이건 A에서 D까지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1차가 아니라 2차, 나는 3차 산업이 되겠네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지도는 두 서비스업의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서비스업이니까 각각 숙박업,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겠네요.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가는 지역 내 비율이긴 한데요.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강원, 그냥 경남에서 비율이 높네요. 상대적으로. 자, 이건 당연히 전문 서비스업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숙박업이 되겠네요. 숙박업. 자, 그에 비해서 전문 서비스업은 서울, 경기, 그 다음 부산 정도에서만 비율이 높네요. 자, 그래서 이쪽은 전문 서비스업. 자, 숙박업, 전문 서비스업 대신에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보기 보면 가는 나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가는 나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역시 잘못된 설명.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정보 획득에 유리한 지역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크다. 옳은 설명이죠. 자,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네요. 5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 A씨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왼쪽에 용도별 판매 전력량 비율을 보면은요. 무엇을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농립업의 비중이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 당연히 호남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 호남권이에요. 호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영남권하고 수도권하고의 차이점은 영남권은 남동임의 공업지역, 영남 내륙 공업지역,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광업 및 제조업, 그 다음에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면적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가정의 비율이 높은 다가 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가가 영남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은 당연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보고서 다가 수도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은요. A, B, C를 보면 자 먼저 광공업을 봤더니 공업을 봤더니요. A가 제일 많고 B가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적죠. 뭐 이것만 보더라도 C가 호남권, 그 다음에 B가 영남권, 그 다음에 A가 수도권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농립어업을 보면 수도권보다 우리가 호남권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당연히 수도권이 독보적으로 많고 영남권, 호남권 순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네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다보다 광공업 사업체 수가 많다.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옳은 설명이니까 미안해요. 다니까 수도권이네요. 자, 가는 수도권보다 공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광역시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 전국 대비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다가 가장 많다. 당연히 수도권이 인구도 많이 모여있지만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B, 영남권은 C, 호남권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호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림업의 일단 비중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5번 AC 중 지역 내 총 생산은 A, 수도권이 가장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 6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다, A씨는 각각 도로, 철도, 해운 중 하나임. 자, 이건 뭐 거의 외워서 푸는 문제죠. 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인데요. 제일 많은 건 도로, 세로로 적을게요. 자, 두 번째로 많은 건 지하철, 세 번째로 많은 건 철도, 그 다음에 항공 말고 나머지 건 해운이 되겠죠. 해운이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화물 수송 분담률은 국내만 따지면 제일 많은 건 도로, A가 도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자, 여기 B는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C는 10%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가 해운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철도가 되는 거고요. 지하철은 우리가 화물을 나르는 건 거의 없으니까 여기는 통계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운은 국내하고 국제, 특히 이제 국제가 더해지다 보니까 뭐 도로를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40%를 넘어가죠. 그걸 보고도 C가 해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갑은 가는 다보다 철도는 해운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이 적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A는 C보다 도로는 해운보다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잘못된 설명. 가와 B는 철도, 나와 A는 도로, 동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A 도로, B 철도, C 해운 순으로 높습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해설을 다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인문지리 해설을 하면서 사실 느끼는 건 저한테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앞에 있는 개념 설명 부분하고 뭐 연계가 완벽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기출문제집, 선생님이 만든 기출문제집까지 같이 보는 학생이라면 거기에 있는 해설하고도 또 완벽하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공부할 때 좀 효율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지금 해설 강의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조금은 뭐 아쉽지만 뭐 조금은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학생들한테도 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뭐 완벽할 수는 없어서 미안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올게요.